반갑습니다. 김용민의 주식 랭킹입니다. 오늘 김용민의 주식 랭킹에서는 삼성 로봇 다음으로 10배 성장하는 이 현대차도 목숨 걸고 투자하는 이 주식이 진짜 대장주입니다. 라는 내용으로 영상을 준비해 왔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최신 이슈에 대한 분석부터 그에 따른 수혜주까지 알찬 영상으로 준비해 왔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영상 하단부에 있는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누르고 시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아직 구독 버튼을 누르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도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 주식 랭킹 채널에서는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투자 가이드를 드릴 뿐만 아니라 2023년도 개인 투자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되는 로봇 산업에 대한 총정리 리포트를 100%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로봇 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주목받고 있지만 올해 상반기 하반기 할 거 없이 지속적으로 시장에서 주목받을 핵심적인 산업 중에 하나입니다. 아마 이슈가 나옴에 따라서 로봇 산업에 대한 움직임이 조금씩 움직이고 그에 따라서 흐름이 바뀌게 될 텐데 그 흐름에 대한 내용들부터 해서 로봇 산업에 대한 어떠한 관련주를 봐야 되는지 여러분들께서 보기 편하도록 전부 다 정리해 놓은 로봇 섹터 총정리 리포트를 여러분들께 100%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해당 리포트를 다운로드 받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영상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릴 예정이니까 지금부터 집중하셔서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하시면 그 방법을 아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오늘의 본 내용으로 넘어가서 삼성 로봇 다음으로 10배 성장할 수 있고 현대차도 목숨 걸고 투자하고 있는 이 로봇 산업의 진짜 대장주가 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로봇 산업으로 돈이 오기 위해서는 지금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2차 전지 산업에 있는 돈들이 넘어와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에 무슨 이슈가 있고 로봇 산업과는 어떠한 연관성이 있으며 그에 따라서 로봇 산업 중에서도 뭐 많죠. 서비스 로봇도 있고 아니면 협동 로봇, 산업용 로봇 아니면 그 로봇 안에 들어가는 부품들 어느 쪽으로 돈이 가장 먼저 몰릴 수가 있는지를 체크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일단 2차 전지 전기차 산업에 대해서 먼저 체크해 보면은 반값 전기차 치고 나가는 폭스바겐 3천만 원대의 ID2 자동차를 공개한다라는 내용이 나왔죠. 폭스바겐이 3천만 원대의 보급형 전기차에 대한 콘셉트카를 이번에 공개하게 됩니다. 소형 해치백으로 폭스바겐이 2만 5천 유로, 약 3,500만 원 이하 가격으로 내놓은 첫 번째 순수 전기차고요. 사실 반값 전기차에 대해서 뛰어들었던 차종들이 상당히 많죠.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인베스터 데이에서 발표하지 않을까 기대했는데 오히려 폭스바겐이 먼저 이러한 자동차를 내놓게 됩니다. 2025년도 2년 뒤부터 양산을 목표로 특히나 소형 전기차를 선호하는 유럽에 맞춘 전략형 차종으로 이제 국내 출시가 될지는 아직은 알 수 없지만 유럽 시장에서는 상당히 인기를 끌만한 차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가격이 낮다고 주행거리가 무조건 짧은 것도 아닙니다. 최대 주행거리도 450km로 현재 반값 전기차 시장에서 가장 선두가 바로 폭스바겐입니다. 현재 달려나가고 있고 지금이야 2만 5천 유로 이하의 전기차를 내고 있는 건데 그거보다 더 저렴한 2만 유로 이하의 차량도 현재 개발 중이다라고 언급을 합니다. 즉 현재 저가형 전기차 반값 전기차 부분에서는 폭스바겐이 압도적으로 선두를 달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기아, 테슬라, GM도 같이 준비 중인 가성비 전기차가 핵심이 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폭스바겐이 이렇게까지 저렴한 전기차를 낼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로봇 덕분입니다. 지난 10월에 일본 산업용 로봇 기업인 화나기, 폭스바겐과 아우디 4개 공장에 산업용 로봇을 1,300대나 납품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폭스바겐의 가장 저렴한 전기차인
ID3 이 생산 라인을 올해부터 가동을 하고요. 여기에 환학 로봇이 생산을 지원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25,000유로 이하의 전기차가 나오기 전까지는 가장 저렴한 전기차가 해당 모델인데 그 모델에 들어가는 생산 라인을 올해부터 가동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 가동하는 공장 속에 들어가는 로봇이 바로 환학 로봇에서 생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얘네가 이번에 막 시작한 게 아니라 지난 2020년 ABB에서 산업용 로봇 800대를 차체 공장에 설치를 해서요. 다양한 차체 건설 작업을 수행을 하면서 이 모빌리티로 전환을 시도하게 됩니다. 이 ABB도 그렇고 일본의 환학도 그렇고 전 세계적인 산업용 로봇의 선두주자인 기업들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폭스바겐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들도 로봇을 적용하고 있지만 반값 전기차를 준비하는 완성차 기업 입장에서 그 핵심 조립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로봇을 사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에 따른 로봇 산업의 움직임도 함께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전기차 시장의 대장격인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부터 로봇을 이용해서 생산을 진행해 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2018년도 머스크는 모델 3의 생산 지연의 원인이 과도한 공장 자동화 때문으로 로봇이 때때로 생산 속도를 둔화시킨다고 인정을 합니다. 즉 로봇으로 생산하기 때문에 생산량이 줄어드는 거다라고 인정을 한 겁니다. 물론 지금은 로봇이 발전을 해서 이렇게 생산을 둔화시키는 문제를 해결하긴 했지만 아직도 테슬라는 생산 캐파가 만족스럽지 않은 상황이 현재 상황이고요. 생산 캐파가 당연히 만족스럽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게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2030년도 생산 목표를 연 2천만 대 수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현재 200만 대 수준인데 7년 안에 10배로 늘려야 이게 가능한 수치입니다. 기가팩토리도 지금보다 더 늘려서 10개에서 12개를 운영하는 것이 목표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10개에서 12개를 운영해서 연 2천만 대를 생산하려면은 공장 하나당 150만 대에서 200만 대에 대한 자동차를 생산을 해야 됩니다. 사실상 쉽지가 않죠. 이게 왜 불가능하냐라고 물어보실 수는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자동차 공장인 이 폭스바겐의 볼프스부르크 공장에서 생산되는 자동차의 대수가 연 80만 대 수준입니다. 즉 현재 전기차든 자동차든 생산을 할 때 100만 대를 넘는 생산의 캐파를 보여주는 공장은 현재 없습니다. 바꿔 말하면 뭐예요? 그러면은 공장을 엄청나게 크게 지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일단은 테슬라가 폭스바겐처럼 연차가 오래된 기업도 아니기 때문에 그만큼의 공장을 엄청나게 증설하는 것은 쉽지가 않고요. 실질적으로 이 부분의 핵심은 생산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게 핵심입니다. 테슬라가 이번에 인베스터 데이에서 발표했던 내용 중에서 가장 핵심이 멕시코 공장에 대한 내용과 생산 비용을 50%를 줄이겠다라는 내용이었죠. 멕시코 기가팩토리에다가 효율성을 극대화한 차세대 플랫폼을 적용을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그 차세대 플랫폼이 바로 언박스 프로세스라는 건데 이거를 통해서 인력도 40%를 줄이고 거의 반 가깝게 줄이죠. 시간과 공간도 30% 절약이 가능하다라고 발언을 하게 됩니다. 예전에야 사람의 속도를 로봇이 따라오지 못해서 로봇으로 인해서 생산이 둔화됐는데 지금은 반대가 됐죠. 로봇의 기준이 발전이 되면서 사람이 공정에 개입할 경우 생산 속도가 사람의 속도에 맞춰서 하향 평준화가 되고 있습니다. 즉 공장 라인에 사람이 없어야지 생산에 대한 속도가 증가한다라는 게 머스크의 지론이고요. 지금 또 근무의 여건에 대해서 근무를 또 너무 많이 하나 적게 하냐 이런 얘기들이 많죠. 로봇으로 생산하게 되면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즉 일론 머스크가 바라보고 있는 시점에서는 생산은 로봇이 하고 사람이 관리하는 일을 집중하는 시대가 다가온다
라고 말을 하면서 멕시코 공장을 시작으로 로봇 산업이 본격적으로 시장에서 주목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단순히 테슬라나 아니면은 해외 공장에서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대기업 중에 하나인 삼성전자에서도 이번에 이재용 회장 취임 이후에 첫 번째 주총에서 로봇이나 차세대 AI 등 미래 산업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게 됩니다. 특히나 이 로봇 사업부의 사업 계획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걷기 운동 웨어러블 로봇 등 다양한 로봇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라고 언급을 하고요. 특히나 한종희 삼성전자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로봇이나 차세대 AI 등 신사업에 대한 추진에 대해서 강조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당장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난 2일, 3월 2일 날 헬스케어 로봇 제품군 관련으로 보핏을 상표권 출원을 했고요. 삼성전자는 핏3이라는 이름으로도 로봇 외골격 수트 그리고 보행 보조 로봇 이걸 포함해서 총 25개 부분을 아우르는 상표를 출원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로봇 산업에 본격적으로 투자하는 삼성을 필두로 산업이 당연히 성장할 수밖에 없겠죠. 물론 삼성뿐만 아니라 글로벌 대기업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도 전부 다 로봇 산업에 주목하고 있다는 점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삼성전자에 대한 이슈가 하나 더 나왔죠. 바로 로봇 회사 인수 하나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대한 지분도 추가적으로 매수합니다. 지난 15일 어제죠. 삼성전자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대한 지분 4.8%를 277억 원에 추가적으로 매수합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오주노 CTO 등 최대 주주 그리고 특수관계인 보유 주식 전량에 대한 콜옵션도 확보하게 되는데 만약에 이 콜옵션 행사를 진행한다고 했을 때는 지분이 59.94%로 최대 주주가 됩니다. 삼성이 현재 바라보고 있는 미래 산업, 로봇 산업 부분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 상당히 크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업계 관계자는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대한 사업 결정 권한이나 영향을 확대하면서 로봇 사업 기술 고도화를 추진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합니다. 사실 기술력적인 부분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가지고 있는 자부심이나 원천 기술에 대한 강점이 상당하죠. 자, 그리고 로봇 섹터가 원래도 지금 계속적으로 팽창하고 있었는데 이번 삼성전자의 참전으로 서비스 로봇 시장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빠르게 성장할 전망을 갖고 있습니다. 원래도 352억 달러 수준에서 2027년도까지 1410억 달러로 4배 이상 성장할 것이다 라는 전망을 갖고 있는데 지금 눈에 보이는 수치보다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일단 간단하게 전 세계에 있는 국내외 기업들의 주요 현황을 잠깐 보자고 하면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올해 내로 1호 헬스케어 로봇을 출시를 추진하고 있죠. LG전자가 로봇의 진심이라는 사실은 다들 알고 있을 거고 현대차도 보스턴 다이내믹스 인수 말고도 의료용 로봇도 추진하고 최근 이슈가 또 뭐 있나요? 로봇 부품 코스닥 회사에 대한 지분 인수를 검토하고 있다라는 이슈가 나왔었죠. 거기에 따른 이슈들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배달의 민족도 현재 배달 사업에 대한 문제로 인해서 서빙 로봇에 대한 비로보틱스 별도 법인을 독립을 해서 로봇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을 하고 있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저렴한 옵티머스라는 로봇을 대량 양산할 수 있다는 강점을 중점적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 현대차의 로봇은 한 개당 수십억까지 하는데 테슬라 로봇은 2천만 달러 이하다. 가격이 2천만 달러가 아니죠. 2만 달러 이하다. 그리고 대량 양산을 할 수 있다라는 강점을 앞세워서 지금까지 강점을 보여줘 왔었죠. 포드도 배달용 로봇, 혼다도 보행 로봇, 토요타, 가정용 겐트리 로봇, 폭스바겐, 이동형 전기 충전 로봇, 다양한 로봇들을 지금 완성차 업체들은 그리고 완성차 업체들이 아니더라도
자율주행과 연결되어 있는 관련된 기업들은 다 로봇 산업에 투자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현재 전기차, 2차 전지에 넘어가 있던 수급이 연결돼서 로봇 산업으로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일단 지속 성장이 기대되는 로봇 서비스용 로봇에 집중 투자를 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들을 우리가 먼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요. 사실 이 산업용 로봇 같은 경우에는 일본이나 독일 등 주요국의 기술 경쟁력이 일단 높고요. 핵심 부품의 해외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게 바로 산업용 로봇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포화 상태에 도달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반대로 단순 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만족도를 줘야 되는 이 서비스용 로봇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와 직접 밀착해 운용되기 때문에 만족도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금 개발되어 있는 산업용 로봇보다도 더 높은 기술이 필요한 게 사실입니다. 지난해 8월에 로봇 등 신사업 분야에 3년간 240조 원을 투입한다라고 발언한 이재용 회장의 본격 투자로 인해서 로봇 산업으로 수급 쏠림이 얼만큼 나오냐를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삼성이 로봇에 대한 투자가 진심인 게 이번 한 번만이 아니거든요. 지난해 8월에 이렇게 해서 240조를 투입하겠다라는 말을 하기 전에 또 무슨 일이 있었나요? 2021년에는 TF에서 팀으로 승격하면서 로봇 사업 팀의 강력 상무, 이 스마트 팩토리 부장에서 로봇 사업 팀 담당 인원으로 배치를 하게 됩니다. 즉, 이 로봇 사업부에만 임원이 무려 3명이나 보유가 됩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엔비디아 출신의 자율주행 로봇 전문가까지 영입하면서 로봇 사업에 대해서 발전을 위해서 박차를 가하고 돈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나올 수 있는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바로 현대의 지분 투자, 그리고 삼성의 연내 EX1이란 이름의 보조기구 로봇 제품이 출시가 준비가 되고 있는 만큼 거기에 따른 상용화가 된다고 했을 때 투자의 가속화가 아마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대기업들이 로봇에 뛰어들고 있는 건 알겠는데 로봇 관련주 중에서 어디를 가장 주목해야 되냐라고 물어보실 수가 있겠죠. 실제로 로봇 같은 경우에는 단 하나의 기술로 로봇이 완성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에 대한 기술들이 더해지고 더해지면서 완성되는 기술의 결정체인 만큼 미래 산업이 주목받는 시점에서 또 수급이 같이 쏠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만큼 여러분들이 이 로봇 관련주들 대기업들의 투자로 시장에서 주목받을 수 있고 앞으로 시장에서 성장 가능성도 무궁무진하면서 수급까지 몰릴 수 있는 그러한 수혜주가 뭔지에 대해서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진짜 로봇 대장주 후보 두 가지는 첫 번째는 바로 T 로보틱스입니다. 얘들이 자율주행과 의료재활 분야에 대비한 종합 로봇 기업이거든요. 얘네가 일본의 ZMP와 같이 합작사인 엘로를 통해서 자율 이동 로봇 그리고 무인 운반차 및 관제 시스템 개발을 완료한 기업입니다. 소니랑 인텔에서 투자받은 이 ZMP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와 자율주행 협력 관계를 맺고 있는 만큼 앞으로 로봇 산업에 대한 발전 그리고 그 로봇과 AI가 연결되면서 자율주행에 대한 이슈가 나올 때마다 시장에서 주목받을 수 있고요. 특히나 삼성이 로봇에 대한 이슈가 나올 때마다 시장에서 주목받았던 종목인 만큼 여러분들께서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두 번째 종목은 뭐냐? 바로 뉴일 로보틱스입니다. 자동화 시스템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고요. 다관절 로봇, 협동 로봇과 같은 산업 분야에서 기술 경쟁력을 바탕으로 성장한 기업이 바로 뉴일 로보틱스입니다. 지난해 500만 불 수출 탑 수상을 한 뉴일 로보틱스가 추출 로봇을 시작으로 글로벌 시장 확대를 준비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그렇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급격하게 지어지고 있는 공장들로 인해서 로봇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베트남 같은 수출 실적 증가로
추가적인 실적 향상이 기대되는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고요. 특히나 이 베트남의 유엘 로보틱스가 지금 이번에 로봇 100대 수출이라고 했는데 그 전에도 계속적으로 로봇을 수출해 왔던 만큼 국내 로봇 관련주들의 흐름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께 로봇 관련주에 대해서 로봇 시장 흐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나는 방금 말해줬던 두 종목도 좋지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 로봇 산업에 대한 흐름이랑 거기에 따른 관련주를 다 하나씩 봐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집중하시면 됩니다. 일단 여러분들 핸드폰에 보시면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가 있을 겁니다.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앱 스토어겠죠. 거기에다가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을 검색하게 되면은 어플리케이션이 나옵니다. 아마 밑에 유사한 어플리케이션 많이 나오는데 반드시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을 확인하시고 클릭하셔서 들어가셔야 됩니다. 들어가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어플리케이션이 나옵니다. 일단은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의 개인정보, 전화번호를 적지 않기 때문에 누구나 클릭하셔서 들어오셔서 부담 없이 여기 있는 컨텐츠를 이용할 수 있다는 강점을 갖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플리케이션 클릭하시고 설치하시고 들어오신 다음에 여기 보시는 급등 추천주를 클릭해 주시고요. 하단부에 공지사항에 있는 상반기 로봇 섹터 총정리라고 적혀 있는 걸 클릭하시고 그 밑에 있는 로봇 섹터 총정리 PDF 파일을 여러분들께서 다운로드 받으시면은 해당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해당 내용 확인하셔서 여러분들의 투자 가이드가 되시길 바라겠고요. 그 밖에도 다양한 콘텐츠가 있죠. 일단 급등 추천주는 김용민 대표가 매일매일 직접 선별해서 종목을 업로드해주고 있는 콘텐츠입니다. 다음날 혹은 단기간에 시세를 낼 수 있을 만한 종목군들 위주로 말씀을 드리고요. 종목이 너무 갭상승, 너무 개파락하면은 여러분들께서 매매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제가 투자 전략, 매매 전략까지 전부 다 업로드해드리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들 참고하셔서 여러분들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고요. 장전 급등 뉴스 같은 경우에는 매일 장 시작 전 8시 30분 이전에 여러분들께 업로드가 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오늘 시장에서 주목해야 되는 이슈들 그리고 그 이슈에 따른 관련주들이 뭐가 있는지 여러분들께 자세하게 적어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에 따른 관련주 공략은 여러분들께서 해당 내용 체크하시고 확인하셔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급등주 완벽 분석은 뭐예요? 매일매일 시장에서 나오는 강한 이슈들 왜 나왔는지 그리고 관련주가 뭐가 있는지 여러분들께서 보시기 편하도록 한눈에 보기 편하도록 업로드해 놓은 그러한 컨텐츠입니다. 여기 있는 모든 내용들 100% 무료로 이용 가능하고요. 평생 무료입니다. 누구나 평생 무료로 이용 가능하니까 부담 없이 들어오셔서 어플리케이션 이용하시고 투자에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 종료하시기 전에 영상 하단부에 있는 좋아요 버튼, 구독 버튼 누르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을 한 번씩 눌러주시길 바라겠고요. 응원 댓글이랑 알림 설정도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최신 이슈에 대한 분석과 그에 따른 수혜주로 다시 한번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